28수 그 남방 주작 나머지 7수 중에 4수가 남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6시 반에 오재영 선생님의 훈몽자의 우리 말의 시원에 관한 강의가 잠깐 있은 다음에 제가 오늘 남방 주작 나머지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사전 강의로 제가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도지에 나오는 검척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이 서왕모 벽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이분은 중국에서는 서쪽의 왕의 어머니라고 해 서왕모라고 하지만 저분은 바로 마고 삼신, 즉 자미원 북극 오성 천추별에 계신 북극성인을 상징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9개로 갈라지는 이 구미호가 동방 청룡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토끼가 서방 백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두꺼비가 북방 현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삼저고가 남방 주작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신의 수호를 받는, 이 사신의 수호를 받는 그분은 바로 자미원 북극오성 제일 중심이 되는 천추별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북극성을 보호자 하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북극성을 보호자 하는 우리는 이 북두 칠성에서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의 을을 받아서 북두 칠성에서 왔다고 해서 저 칠성판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도 바로 이 북두 칠성과 북극성에 빌어서 태어났고, 돌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의 심양은 바로 북두 칠성으로 돌아가서 자미원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님을 배알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미원 북극성, 북두 칠성, 이 우주 전체를 주재하시는 저 자미원 별자리의 영향을 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백성들을 천손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천손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남겼다는 거죠. 그 남긴 게 뭘까? 그것이 다른 어느 곳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부도지에, 증식록 부도지에 증식록 초기에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청한자 김시엽 선생이 그 증식록에 있는 검척지를 보고 그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도지 얘기는 다음 주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검청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청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부도지의 항공시가 천산으로 나가고 마고대성에 오미의 변이 생기면서 백소씨족의 지소씨가 중건동 지방, 지금의 저 중동 지방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도지에는 세 가지의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귀계, 말 그대로 귀신을 숭상하는 집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코브라신, 이런 악어신 숭상하는 그런 뱀신을 숭상하는 그런 원시 부족 집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신계, 이거는 선택받은 선자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고등 종교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신이 될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몸에
이미 장애인 북극성에서 직접 하방한 천손민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자 천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미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일 합일 사상을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중에 일을 하다 보면 신난다, 거기다가 신명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몸에 저 신이 들어와 있는 인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신명이라는 단어를 지워라. 인간이 어떻게 신과 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 천손,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문헌으로 그것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천손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도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다복이나 규원사화에 나오는 사상과 약간 다른 부분을 상대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조선 당대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했던 천안자 김시서 선생이 이 징식록을 읽고 징식록 추기를 남기셨어요. 영해박씨 문중에 가서 동문수학을 하면서 너무나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벼슬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돌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유랑의 생활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이 징식록은 먼 태고적 이야기와 넓게는 우주의 일을 기록하여 그 강대함을 말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주가 최초에 탄생될 때부터의 얘기를 부도지는 징식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태초의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고등 종교라는 유불선의 도가 모두 여기서 나왔으니 종교나 왕들이 마고의 역사가 밝혀지는 것을 싫어해서 다 배척하고 숨겨버렸다. 그래서 제대로 전수되지가 못했다. 틀림없이 박재장 선생이 AD 420년대 외국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책을 왕들도 봤습니다. 기록에 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전수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종교나 왕들이 이것이 마고 역사가 밝혀지면은 그 근본의 시온이 밝혀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신라로 전수돼서 하다 보니까 박혁 거세가 신라를 건국을 할 때 신라 건국의 의미는 밝고 환한 부도를 다시 건설하고 마고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사해에 퍼진 마고의 백성들을 서로 통해서 화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의 본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옛날 조선은 사해의 공적인 나라요. 그 백성은 사해 백성의 심부름꾼이지 한 임금의 사사로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 조선은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옛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의 건국함의 그 이치가 남다르니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벌입니까? 마고의 벌. 왜? 피가 다르기 때문에. 계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권을 대신하는 대표자에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도적으로 보면 사회평등사상, 만물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나 저 자연에 있는 나무가지에 있는 나무 이파리나 공기, 풀 하나, 돌 조각 하나에도 똑같은 생명이 있고 똑같은 평등한 사상을 갖고 있고 인간과 똑같다고 하는 사회평등, 자연평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지 전편에 흐르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는 평등한 세계에 있어서 대표를 해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대표자일 뿐이지 누구에게 군림하는 대표자가 아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권을 대표하는 대표자에게는
금척, 금으로 된 자와 옥패리, 이게 만파식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두 개를 주어 신표로 놔뒀다. 이게 부도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1392년 7월 17일 두 번째 기사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할 때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이 잠저는 국왕이 즉위하기 전에 거처하던 집을 얘기합니다. 꿈에 신인이 금척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몽금척이라고 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 궁중음악 중에 최상위에 있는 음악이 바로 저 몽금척입니다. 그리고 율려음악입니다. 시중 경복흥은 천명하기는 하나 입이 늙었으며 도통체형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룰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하여서 꿈에서 금척을 받았다 그래서 임금이 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왜? 이것은 금척은 자명 북거성 북고고성 천추별에 계신 마고 삼신의 대행자의 전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금척이 왜 그런 것을 대행하는지는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면서 이 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지 만물의 운행을 관장하는 금척을 천인의 정표로 삼아 개국하였으니 이 조선왕조 실록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금척에 대한 얘기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 금척의 모습이 대한제국이 존재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척대훈장입니다. 여기 앞면이고 여기 뒷면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금척대훈장이 대한제국 최고의 정의를 알 수 없는 훈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정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공로를 분에게 제공하는 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인으로부터 태조 이성계가 받았다고 하는 금척을 조선 올림픽 최고의 훈장으로 만드는 건 맞죠. 근데 이것이 조선이 해방이 되면서 어느 날에선가 무궁화 대훈장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태조 4년 1393년 7월 26일 보면은 문화 실황 창성사 전도전의 전문을 올렸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잠조에 계실 때 신인이 금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정지하십시오. 다 한 것과 또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글을 얻어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숨기고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 겨우 10여 년 만에 그 말이 과연 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하늘이 오늘날의 일을 미리 알려주면서 꿈속에서 금척을 내려주면서 이 나라를 직접 경영을 하라는 것을 10년 전에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 개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산의 그 절이름이 뭐죠? 마이산의 거기에 보면 요 그림이 그래서 이게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500년 동안 제일 중요시 여긴 궁중음악이 요게 몽금척입니다. 그러면서 금척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서 그것을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향열도입니다. 그러면은 김시준 선생이 이 금척의 내용을 기록을 하셨어요. 도대체 금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김시준 선생의 정은의 면회박씨 가문은 별도로
검척지를 전화했는데 지금은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은 영의 박씨 문중에서 그 박검 선생이 북한의 문천이라는 곳에 삼신계장 밑에 이거를 묻어두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발견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시엽 선생은 이것을 보셨어요. 보시고 그 권보는 곧 천고의 법에서 나왔다고 하며 그 형상은 삼태성이 늘어선 것 같으니, 삼태성은 여기 북두칠성 밑에 이렇게 상태, 중태, 하태 이렇게 쉽게 하면은 세 가닥으로 이루어져서 딱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형태겠죠. 이 별의 형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불구슬을 물고 네 마디로 된 5치, 16속 5cm라고 했다. 5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 용머리 같은 데서 불구슬을 물고 세축으로 된 걸 자를, 금으로 된 자를 뺐다가 끼웠다가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검척을 추적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자세한 거를 나중에 부도지 강의할 때 제가 한번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콤파스와 자는 21세기 과학 물질 문명을 만든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기구다. 그게 바로 태호 보케 씨와 그 여동생 여와 보케 여와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검척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척은 어떻게 하느냐? 능이 천지조화의 근본을 재고, 능이 이세소장의 근본을 알고, 이 이세소장은 세력이 소멸되는 것과 성장하는 것에 있지, 사물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모든 것의 근본을 알고 인간 만세에 이르기까지 재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숨구멍, 마음, 목숨을 재면 기사회생한다고 하니 진실로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징신록 축이 8장 9장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태자가 우임금에게 치수법을 도산에서 갈아키워 주기 위해서 산동성 그 회합가에 가서 그 치수법을 가르쳐 줄 때 바로 이 검척을 가져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응? 천지조화의 근본을 재고 이세소장의 근본을 알고 인간 만세력까지 재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기사회생시킵니다. 이 말이 진짜로 맞다면 우리가 자미원 북극오성 천추별의 마고산수님의 을을 받아서 지구로 바로 내려온 천손민족입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영의 박씨 문중에 박재단 선생이 이 글을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김시섭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업적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정신록 축기에 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기가 막힌, 김시섭 선생이 그냥 유랑을 하게 된 기가 막힌 얘기. 네, 그 시기를 이분은 알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대에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혁거세 왕이 미천할 때 신임이 검척을 주면서, 이거 밀양박씨 시조 박혁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검척을 가지고 검사발을, 검부를 바로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발처럼 생긴 지역을 일설에는 검척과 옥필이가 칠보산에서 나와 박혁거세 왕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요 검척하고 옥필이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요 옥필이는 엄을 제가 볼 때 다스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가면은 자세히 쏟아져 나옵니다. 신비로운 현상들이 특히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할 때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법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제상공 집에만 홀로 전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파사왕가에 전하였기 때문이요. 또 공의 문중의 후예가 엄중하게 비밀을 붙여 그것을 감춰되었기 때문이다. 후대에 보면은 박혁거세
그 집안에 세종대왕께서 그 문중에 종손과 차가를 서울 가까이 두고 이 내용을 모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세종. 그래서 요 증식록에서 소위 말하는 28자를 뽑아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재정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혼몽자의 강의를 하시지만 우리 시원에 어쩌면 인간이 가장 최초에 썼을 때의 음가가 한글의 훈민정음에 남아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론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왜? 세계 곳곳에서 우리말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인터넷 문화 때문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것의 왕이 땅속에 묻어 30개의 언덕을 묻어 감춰왔다고도 하고, 그래서 경주에 가면 검척원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무효를 할 때 당 소정방의 검척을 빼앗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와 검척원을 파내기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파내어 금강산 바위굴에 감췄다는 설명이다. 저 봐요. 증식록 초기 12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하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신라가 백제를 평정한 후에 단나라 황제가 신라를 출범하고자 출병하였으나 국경의 해역에 당도할 때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스스로 패했으니,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말하고 병사들이 오다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병이 나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응? 이는 기후가 괴상하여 군정들이 병이 들어 군사력이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요즘 영화 보면은 막 같은 거 이렇게 쳐가지고 방어막 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거든요. 당나라 황제가 이 일을 괴상하게 여겼고 사신을 보내 신라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야 했다. 사신이 와서 그 일을 시험하니 이상한 기운이 항상 신라 서울 산천에 떠 있으므로 마침내 군사를 돌렸다고 하니 이것은 검척에 관계된 설이 아닌가 한다. 기타 신라 때 허다한 이설이 전부 검척에 관계된 것이 많으나 이게 제대로 써먹은 게 성녀의 무리가 나옵니다. 검척 이론을 좀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성녀의 무리가 자가에 억지로 끄덕아 붙여 설교의 도구로 제공하고 흐리게 하였으니 뒤섞였으니 그것을 가려낼 여유가 없는 것이 애석할 터입니다. 이 철원자 김시접 선생이 불교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만약 성교라고 한다면 정신력 부도제에 나온 사상을 퍼가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그때도 가졌는데 다 가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상태성을 닮은 검척 대원장이 어떻게 해서 무궁화 대원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정감 요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